안녕하세요. 청약사입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걸어 다니실 때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을 낭독해 드릴 건데요. 원래는 1, 2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책의 낭독을 끝내려고 했는데 책의 내용 중에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다음 주까지 이 책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독해 드리는 부분은 이 책의 저자 리사 윌리엄스의 인도령들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을 타이핑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낭독해 드리는 부분을 들으셔야 다음 시간에 낭독해 드릴 내용이 이해와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낭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낭독하면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분들의 경험들을 찾아봤는데 신기하게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떠나보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방법. 나는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명상에 들어가 벤으로부터 다음 메시지를 받았다. 여기서 벤은 로즈 윌리엄스의 인도령이고요. 이들은 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나는 되도록 많은 정보를 붙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손가락을 눌러서 타자를 쳤다. 벤과 내 인도령 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그때 받은 정보를 여기서 나눈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그대들을 준비시킨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이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방문한다. 그대는 여러 상황들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항상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방문한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부터 우리는 그대들을 살살 준비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로 인도한다. 그대가 자연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자동차 사고나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그대는 지상에 온 목적을 모두 수행하여 서약을 완료했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를 서서히 준비시켜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그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 쪽으로 한 영혼을 맞아들이는 일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두들 자기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도록 확실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대들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을 놓기를 바란다. 나가는 문이 열렸을 때 그대들은 떠나지 않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시간이 되기 이전에 떠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그대가 시간이 되기 전에 떠나기를 택하면 우리는 그대를 되돌려 보낸다. 이것이 바로 임사체험인데 이는 그대가 아직 지구에 온 목적을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관할 밖에 있는 선택을 하는 영혼들도 있다. 이는 지금 논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므로 나중에 설명하겠다. 보통 우리는 그대의 임종 2주 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그대를 돕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대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돕기 시작한다. 그대를 돕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대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게 하거나 편지를 쓰게끔 하고 또 그대가 잔뜩 흐트러진 물건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변에 널려 있는 물건들, 삶에 딸려다니기 마련인 물질적인 것들을 정리하게 한다. 우리는 그대가 준비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강제로 그대를 움직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들의 그런 뜻을 수용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이쪽으로 건너왔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환을 위한 준비가 모자라거나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충격을 받고 쉽게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곧 임종이 다가올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그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각 차원계를 분리시키고 있는 베일이 옅어지는데 우리는 그대의 진동수가 높아지도록 돕고 어떻게 진동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도 보여줌으로써 베일이 더욱 옅어지게끔 한다. 그대는 진동수를 높임으로써 지상의 육신을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전환 과정의 한 부분이며 그대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돕는 우리들의 방법이다. 그대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우리도 그대를 좀 더 쉽게 준비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할 수 없는 것에 응할 마음가짐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그대는 의사로부터 언제쯤 죽을 것이라는 말을 이미 들어서 죽음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만약 언제쯤 죽게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준비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아마 그대는 좀 더 고집을 부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가 자는 동안 그대를 준비시킨다. 우리는 그대의 영혼이 곧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대가 가야 할 곳을 가게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도와주며 이로 인해 그대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떠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그대의 인도령들이 그대를 인도해 준다. 그들은 그대가 지상계에서 삶을 시작하던 때부터 그대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대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부터 이 과정은 더욱 심화되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대 주변에서 하루 24시간, 그리고 꼬박 일주일을 함께하며 두 세계 사이의 경계, 그리고 그대와 가까이 머문다. 특히 우리는 그대의 정신 상태를 지켜보며 그대가 최대한 평안해지도록 돕는다. 그대를 평안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지 않으면 전환하는 도중에 두 세계 사이에 갇혀버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대를 평안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대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후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우리는 그대가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모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대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도록 도와야 한다. 이쯤 그대의 친구들과 가족은 그대로부터 예상치 못했던 전화 연락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과거에는 숨겼던 생각과 감정들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록 잠재의식의 차원에서만일 수도 있지만 변화를 느끼고 전환이 가까웠음을 느낄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지는 못하곤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대의 영혼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그대는 마치 삶의 임대계약서를 새로 쓴 것과도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대가 드디어 저 세상으로 건너가게 될 것임을 아는 순간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 것이다. 그대는 지상에서의 인연과 의무를 끊을 때 느끼는 자유와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그대가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는 죄책감, 미워함, 두려움,
그리고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없앤다. 이는 항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므로 우리는 주로 그대의 에고가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대의 영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밤중에 이 일을 한다. 에고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이다. 저 세상으로 건너가면 에고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지상계에 있는 한 그것은 힘든 싸움이다. 밤에 그대가 잠을 잘 때 그대의 몸은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는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치유한다. 보통 세상을 떠나기 24시간쯤 전부터 그대는 흰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전환 과정 중에 이 시점이 그대를 데려가기 위해 오기로 되어 있는 모든 영이 단체로 함께 그대를 찾아오는 때이다. 이것이 우리 영들이 베일을 건너서 그대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는 한 무리를 이룸으로써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와 소통한다. 이렇게 큰 에너지는 많은 근원을 통해서 와야 한다. 그대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거나 실제로 볼 것이며 우리가 방 안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을 맞은 사람이 우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전에 자기가 알던 사람들의 이미지를 투사하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서 이 이미지가 죽어가는 이에게 보이도록 돕는다. 이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도 우리는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왔다. 건너갈 시간이 다가오면 병들어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시간을 결정한다. 리사의 할머니 낸 프랜시스가 이런 경우로 그녀는 처음에는 치열하게 죽음에 저항했었다. 그녀는 우리가 전생에 함께 했었다는 것을 마침내 기억해낼 때까지 나 벤에게도 저항했다. 그녀는 그것을 기억해내고 나서조차 자신이 몸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자 그녀는 마침내 당신이라는 걸 믿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리고 서로를 포옹했다. 그녀가 드디어 내려놓기로 선택한 그 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항하면서 죽음을 거부하면 몸이 완전히 쇠진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리사의 할머니 낸 프랜시스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그 이후에야 영혼을 몸 밖으로 드러내서 우리 쪽으로 데려올 수가 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쉽게 달랠 수 있고 매우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지만 몇몇은 다른 영혼들보다 다루기 어려울 때가 있다. 쉬운 영혼들은 자신의 시간을 선택하고 기꺼이 건너온다. 그들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를 보기로 결정하며 우리는 그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그들과 대화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어떤지를 얘기해주며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혼을 몸 밖으로 드러내는 일을 돕고 몸과 영혼을 연결하는 코드를 자른다. 떠날 시간을 결정할 때 보통 그대는 자식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았거나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대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른다. 아니면 그대는 아직도 자아가 강해서 아무도 속상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친구나 가족들이 없는 시간을 고를 수도 있다. 이 모든 선택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 좌우된다. 베일을 지나오는 순간까지 그대는 여전히 선택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어서 언제 떠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서 보고 가고 싶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끔 몸이 먼저 쇠진해버려서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혼은 그대로 남아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보고 갈 수도 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경우 영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순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언제 내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잡기 위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도 같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외상이나 충격을 입기 전에 몸 밖으로 튕겨나오는 영혼을 잡을 수 있다. 이쪽으로 건너온 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사고의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죽음이 총격이나 매우 폭력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전환의 순간에 몸이 외상이나 충격을 겪고 있으면 영혼은 항상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그 상황을 떠난다. 영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을 떠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살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진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혼을 위안하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된 자살인 경우 우리는 영혼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준비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인 경우엔 우리도 놀랄 수 있으며 영혼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돕기 위해 재빨리 영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해낸다. 어떤 자살들은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자살자는 보통 전생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오래전에 결정을 내린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뒤에 남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 믿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니 그때가 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흥미로운 상담.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한 여성을 위해 행한 상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음 이야기 속에서도 벤의 가르침은 극명히 드러난다. 케이는 아들 크리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를 찾아온 것 같았다. 크리스는 명랑, 쾌활하고 매력적인 성격 그대로 상담 중에 나를 통해 왔는데 당신도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어머니를 무척 기쁘게 했다. 그는 우선 그의 삶과 그가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정말로 그임을 어머니에게 증명할 수 있었다. 크리스는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간 케이는 그의 죽음에 대해 소상히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알고 싶어 했다. 당시 그녀는 사건이 일어난 정황에 대해 경찰의 보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녀는 무언가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 아들을 놓아보낼 수가 없었다. 상담 중 크리스는 사고 중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묘사했는데 이는 후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알고 보니 젊은 크리스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커브를 너무 빠르게 돌면서 다른 자동차가 길 위에 흘려놓은 기름 위로 미끄러지면서 제어 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사고에 연루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크리스는 기름이 묻은 길 위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던 순간의 느낌을 묘사했다. 리사를 통해 이야기한다. 엄마, 거기 기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제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애썼지만 안 되더라고요. 엄마는 늘 내가 오토바이를 타지 말기를 바랬죠. 죄송해요. 하지만 늘 조심했어요. 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그때 이상했어요. 제어 능력을 잃고 말았어요. 모든 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진짜 천천히 일어났거든요. 나는 넘어지기 시작했고 다리가 오토바이 밑에 깔렸어요. 나는 커브에 있는 돌벽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맙소사 아프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가리려고 했는데 곧 다음 순간 내가 몸 밖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날고 있었어요. 밑에서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지켜보면서 말이죠. 정말 놀랍구나.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충격적이다. 엄마,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몸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항상 그래요. 인도령들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도록 언제 와서 도움을 줘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세요. 4, 5세계로 건너가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과 영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 크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환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4, 5세계에 도착했을 때 누가 마중을 나오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 2부에서는 지상의 삶을 떠나 4, 5세계로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안전하고 고통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삶 이후의 삶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시작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